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새누리당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권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도정 질문에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선택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강원도 의회와 강원도는 상호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면서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도정 질문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을 모시고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원주시 반곡동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한 그간의 경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에 발전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좀 이따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원주 반곡동의 구 종축장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축장 부지의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의 공유재산은 서울과 18개 시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 47,470필지에 5억 5천여 평방미터로 약 1조 1,600억 원의 가액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야와 전답, 하천, 도로, 공원부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고 미래 가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원주시 반곡동 산 16-11번지 등 29필지 92,408제곱미터의 부지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부적절한 활용 계획으로 인하여 강원도와 원주시, 강원도교육청과 또한 지역 주민들 간의 불신과 반목을 부추기는 일이 발생되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종축장 부지는 1932년 7월부터 강원도가 가축의 개량을 위해서 우수한 종축을 기르던 곳으로 춘천에 있던 강원도 종축장과 통합돼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가 개설되기 직전인 1995년 12월 말까지 운영되어 왔던 것입니다.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의 설립과 함께 1996년 원주 종축장이 문을 닫고 유휴지가 된 구 종축장 부지의 당초 면적은 31만 4,026평방미터였습니다. 이 중에 22만 1,618제곱미터는 1997년 말에 원주시가 강원도로부터 제곱미터당 7만 6천 원씩 모두 168억 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 및 IB그룹, 골프장 등에 재매각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된 우리 도 소유의 부지 92,408제곱미터는 1997년 말 원주시에서 매각하고 남은 잔여필지로 사실상 20여 년간 뾰족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구 종축장 부지는 92,408제곱미터로 부지 내에는 원주 소방서 부지 16,000제곱미터, 가축위생시업소 남부지소 6,370제곱미터, 도로,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어 있는 6만 26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최문선 도지사께서 지난 2014년 강원도지사에 재선되시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기업을 통해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드라마 제작사인 뿌리 깊은 나무들에서는 부지 매수 신청을 하였고 도에서는 드라마 세트장을 통한 한류 문화의 확산과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분하에 31,598제곱미터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0월 1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의 드라마 또는 영화 촬영지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전의 사례에 비춰볼 때 관광 명소로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매각이 아닌 임대를 통한 사업 추진을 권고했고 이 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부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11월 27일 드라마 세트장 사업의 재추진과 우리 도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이유와 빌미를 들어 면적을 축소한 8,926제곱미터를 다시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부결되자 도에서는 어떻게든 드라마 세트장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아집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의 5,000제곱미터 이하인 4,863제곱미터를 분할해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도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강력히 대응하였고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유상임대를 통한 드라마 세트장 조성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드라마 세트장 사업은 백지화되었고 구 종축장 부지의 논란은 마무리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주시와 강원도교육청 간의 원주여고 부지와 원주교육지원청 신축을 위한 부지 맞교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구 종축장 부지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2013년 7월 원주여고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폐교로 방치되어 주변 상경기가 위축되고 인구 감소 및 청소년 탈선 지역으로 변모되고 있는 구 원주여고 부지에 원주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요구하였고 구 종축장 부지와 도교육청 소유의 구 원주여고 부지를 기원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다시 논란의 재점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원주시장과 강원도교육감은 두 부지의 맞교환을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하며 도지사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여고 부지의 가치에 상하는 토지 3필지 16,500제곱미터만큼을 분할해서 교환하고자 강원도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를 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25일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가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네. 저희 지사님 뵈면서 이 가슴에 왜 배지를 안 달으셨는가 네.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매일 달고 다니다 오늘 어떻게 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서 나가던 중에 보니까 올림픽 카운트다운이 603일 남은 것으로 제가 보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은 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지속적인 올림픽 홍보를 위한 데 애써주시고 또 배지도 함께 이렇게 달고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노란 배지 달고 계십니다만 올림픽 홍보용 배지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과연 1년 6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부지에 대해서 3차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고 또는 면적을 축소해서 매각하려고 하기까지 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공교롭게 같은 부지긴 하지만 각각 이제 원주시 발전을 위한 각각 이제 관점은 좀 다르지만 그 마음만큼은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은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이고 또 미래 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재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이 방대한 필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 행정의 한 단면을 본 것 같아서 전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그 넓은 부지, 참 그 가치가 향상될 수밖에 없는 그 부지를 이렇게 유유지로 둔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가 그 자료 사진 있죠?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구 종축장 부지의 상황입니다. 저 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20년 동안 활용 계획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뒤에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이 구 종축장 부지가 왜 중요한 땅인가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작은 확대한 사진은 종축장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여드린 것이고, 이 사진을 보시면 왜 이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강원도에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가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주 뭐 요충에 위치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좌측 상단 쪽에는 구도심권과 신도시로 연결이 되는 그 시내와 그 밀집 그 주거 지역으로 네. 되어 있고요. 또한 그 사진 말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그 종축장 부지를 해서 우측 상단 축으로 내려오는 것이 혁신도시입니다. 지금 그 말씀 많은 그 원주여구도 바로 그 종축장 부지 위쪽에 지금 그 이전을 하였고, 네. 그 아랫부분으로 지금 우리 공기업들이 대거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축장 부지는 우리 강원도에서 그리고 원주시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그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는 지사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드라마 세트장과 관련해서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만, 그 드라마 세트장 때문에 그 지역 주민 간에 또 이 반목이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반곡동 주민과 반곡동 인근 주민들과 또 이 소초면 지역의 주민들 간에 드라마 세트장을 놓고 또 반목과 갈등이 조장됐습니다. 이 기관과 주민이 아니고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 시사께서 이 종축장 부지에 대한 그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민과 주민의 그 반목과 갈등이 생겼던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지사께서는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글쎄요, 뭐 반목이 생겨서는 뭐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네. 지사님께도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미 뭐 다 여러 차례 반복된 얘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뭐 도지사가 결정하는 대로 딱딱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의 의견도 있고요, 또 도의회의 의견도 있고, 또 원주시의 의견도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관점들이 좀 다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이게 엇갈리고, 합의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차례 그 질문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네, 왜 굳이 네, 그 뿌리 깊은 나무에 네, 그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는지 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금의 감정 가액과 또 미래 가치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은 그렇게 매각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게 조각조각 내가지고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5,00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해서 매각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까지 했던 사항인데, 이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서 부지를 매각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매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근데 그걸 미래 가치를 다 따져서 매각을 하려면 다 이제 그런 팔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매각은 현재 가치로 하는 것이고, 또 매각하는 것이
도의 또 원주시의 이익을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던 게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네. 분명히 그 회사에 그 매각이 되지 않은 것은 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사님께서 우리 강원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서 재정 확충을 좀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네. 정말 그 재정 확충을 하신다면 그렇게 팔면 안 되죠. 그 재산은 지금 일종 주거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역을 우리 강원도 개발공사가 적극 나서서 개발을 해서 추진한다든가 이러면 지금의 감정가액보다도 10배 이상의 재정 확충이 가능합니다. 뭐 몇 평 팔아가지고 우리 도에 얼마나 그 재정적인 이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지사님의 판단에는 전 동의할 수 없고요. 앞으로도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업 유치나 공장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 토지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내놓는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얻는 이익보다는 기업 유치나 공장 유치를 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는 관점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예, 그런 지사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네네. 그러나 이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네. 좀 판단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뭐 인심 뜻이 뚝뚝 잘라서 내주다 보면 네. 결국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토지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철학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도가 그걸 좀 주도를 해서 앞으로 정책을 좀 통일해서 만드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제가 지금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네. 이러한 그 지사님의 그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반목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드라마 세트장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일단락했다고 하지만 네. 그 이후에 또 원주시와 강원도 교육청 간에 또 협약을 맺어서 네. 원주시의 소유도 아닌 강원도 소유의 부지를 막교환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글쎄요, 뭐 이제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그게 무슨 나쁜 뜻이 있어서 무슨 도의 토지를 모르게 가져가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나쁜 뜻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쉽게 또 그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빨리 좀 해결해 보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뭐 원주도 우리 강원도 소유고 다 강원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네. 그렇게 즉흥적인 판단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판단하심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지속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부지 막교환을 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까? 이제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최소한 부지만큼은 각 해당 지자체에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당초에 지사님께서 원주에 이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제안할 때에도 지사님의 생각은 부지만큼은 원주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아니었습니까? 당초의 계획이. 네, 최초에는 뭐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걸 조금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인 것 같고 뭐 원주시도 뭐 강원도입니다. 그걸 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이 있었지만 그걸 이제 푸는 노력은 저희가 해서 완결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유재산에 그 관련되는 문제는 네.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네. 향후에 이것이 선례가 되고 네. 또 우리 강원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 또 제안할 때에 그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저희들이 저희 도의 지금까지의 정책은 토지를 싸게 내놔서 기업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 정책인데 원주시 같은 경우 이제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은 조금 더 다른 의견들이 있고 그게 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시군, 다른 군하고는 또 좀 충돌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좀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전에도 그 질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원주교육청은 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부지 막결해서 동의해 주시고 한다면 네.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지사님께서는 네. 선의의 뜻으로 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은 선의의 뜻보다는 공적인 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네.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떤 관련된 갈등을 저희들이 주도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원주시에도 납득할 만한 네. 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협력을 해 주셔야 되고 네, 네. 또 강원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네. 이 종축장 부지를 가운데 놓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종축장 부지와 관련돼서는 그 질문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축장 무슨 그 사업만 나오면 이 종축장 부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은 이렇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이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는 원주시와 반드시 협의해서 큰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아까도 그림에 보셨지만 그 얼마나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강원도와 원주시 발전을 위한 한계한 그림을 그려서 지금 남아있는 종축장 부지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의 큰 결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그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우리 20대 국회에서 네, 네. 지금 국회의원 한 분이 이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이제 아쉽게 좀 생각하는 부분은 이미 이것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이후에 의석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예측이 좀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본의원도 오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했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도 발송을 했었고 또 드디어 성명서까지도 발표하는 이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석을 사수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 동안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 한석 사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뭐 제가 공개적인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몇 번 만났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그 김태년 정계특위 간사도 만났고 뭐 여러 차례 만나서 우리 강원도는 3%보다 그 미만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뭐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표 말씀하셨지만 결국 문재인 대표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글쎄 이건 뭐 그때 양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정쟁이라 그럴까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런 사안이고 또 헌재 판결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누구 한두 사람의 탓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행정위원회에서도 또 예외적인 그런 네. 그 국회의원 선거구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지사님께서도 문재인 대표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건의했다고 하지만 네. 결국 문재인 대표의 손에 의해서 한석 줄게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안타깝고 그동안 한석을 지켜내지 못한 그런 책임을 우리 의원이나 지사님께서 다 질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석 줄게 된 이 상황에서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정을 위한 네. 어떤 정책적인 그런 그 협조자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네.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엊그저께 우리 국회의원 협의회하고도 다 이제 얘기가 있었고 여러 경로로 다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한석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개원되고 하면 이 노력을 어떤 체제로 해나갈 것인지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그 국회의원 협의회와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씩은 뭐 정례적인 건 아니지만 그 네. 협의회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곁에 지켜보면 네. 물론 이제 그 뭐 협조와 또 이해를 위한 그런 그 제안을 하는 그런 네. 그 설명회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몫은 또 그 사람이 또 우리 강원도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뭐 협의하고 보고하고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가 정작 중요한데 이미 거기에 이제 협조가 이제 약속이 되었다 하면 그 이후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앞으로 좀 그렇게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도내 농촌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정국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농정국장 어지영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 농업 인구가 상당히 참 많고요, 그죠? 네. 또 이 농업도 이제는 많이 변모가 되고 또 발전을 하면서 규모가 좀 더 이렇게 커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전문화되고요. 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도내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맞춰서 또 농촌 근로자 인력들도 상당히 이제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양구에서 그 계절 근로자를 필리핀 딸락시에서 29분을 네. 이제 모시고 와서 지금 그 임시 처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계절 근로자로 해서 우리 지금 뭐 임시 방편적인 그 해결은 하였다고 하지만 이게 완전 해결책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연간 한 5만 8천 명 정도를 총 이제 허용 한도로 해서 허가를 하고 그 중에서 농업 쪽으로 6,600명 정도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3년 동안 한 50% 정도 늘어나긴 했습니다. 이쪽 농촌 쪽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이제 목소리를 내니까. 그런데 그 도내에는 거기에서 6,600명 중에서 한 1,200명 정도가 도내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대한 배정도 늘어났는데 요지만 좀 간단하게 예,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해결이 어려워서 그 늘 상시 1년 연중에 일을 쓰는 사람은 허가제 인원 갖고도 좀 적지만은 쓸 수 있는데 농업이라는 게 계절적으로 일이 이제 많을 때와 적을 때가 있어서 그런 많을 때의 해결을 위해서 법무부하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그 계절 근로자를 이용하고 있는 거는데 그게 잘 되면은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하고 협조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근로자들의 어떤 그 이탈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용자와의 뭐 문제 있을 텐데 지금 그 제가 또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 농가마다 사실은 그 필요 인력의 계절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면 참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농가에서는 한 5개월 정도는 돼야 부족한 일손이 해결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좀 잘 감안해서 이 계절 근로자가 좀 확대 시행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시범사업인 만큼 도와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 양구군이 서로 지금 이렇게 TF를 구성해서 면밀히 지금 관찰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탈자가 전혀 없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 관리해서 그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다른 시군으로 확대되려면 어쨌든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매 결연을 맺고 있다든가 그 국제적인 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국가와 직접적인 그 이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는 종합적인 것만 이제 서버해주는 입장인데 사실 어려운 그런 그 시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시행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그런 것을 자세하게 좀 알려줘야 일선 시군에서도 접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농촌 인력 지원 센터를 지금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그 도시와 농촌이 붙어 있는 지역이 있으면서도 도시에는 좀 분명히 그 인력이 좀 있는데 농촌 쪽이 부족한 쪽이 있어서 그것을 잘 어떤 소개를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인력센터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직원과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회원 등록제 형태로 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또 사익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적절하게 이제 배분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농촌 지역에서는 사설 그 인력 그 사무소가 많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 형태는 그와 비슷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또 행정에서 개입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반드시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개소당 한 2억 정도, 최대 한 2억 정도 운영,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찰을 좀 잘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연수하고 하셨다니까 이 방안을 정말 우리 강원도 지역에 잘 맞을 수 있도록 그 인력센터의 운영의 방안도 좀 잘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그 우리 총무행정관님 나와 계신가요? 네, 총무행정관 유종입니다. 최근에 그 일부 지역에서 이 동장님들의 해임과 관련해서 네, 언론에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개 시군의 이 통장 임명과 해임에 대한 기준이 어떤가를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이장 통장의 임명 및 이 해임에 대한 것을 우리 규칙으로 지금 담고 있죠. 그 시군 조례 내지 또 규칙으로 담고 있습니다. 시군에. 시군 조례. 예, 시군 조례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저희 지방자치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에는 우리가 이것을 규칙으로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예, 시군의 기초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행령 81조 2항의 2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 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 통장을 정하는 것은 조금 좀 다른 차원에서 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그 임명은 어쨌든 뭐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 해임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그 지금 전체적인 우리 강원도의 이 통장 임명과 관련된 규칙은 네. 아주 그 좀 이 안을 잘 만들어서 네. 좀 거의 좀 동일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래서 논란을 현재 좀 없앨 수 저 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몇몇 시군에서 너무 해임에 관해서 이게 그 과도하게 읍면장의 직권으로 또 하게 돼 있고 또 그 해임 사유가 너무 이게 과도하게 이제 업무 태만이라든가 또는 뭐 집단 행위 그 금지 뭐 사유에 이렇게 들어서 이게 과도하게 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당해 시군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도 이 해당 시군에서 이런 사회적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자치단체 그 조례를 전면 제정하거나 일부 시에서는 이거를 뭐 향후에도 이 과도하게 해서 여러 가지 그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데에서는 자체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거를 좀 정교하게 좀 다듬어서 우리 정형화된 모델을 좀 만들고 또 타시도와 비교를 해서 좀 이 통장님들이
좀 그 해임이나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고 좀 정당하게 될 수 있는 그 정형화된 모델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자님들한테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이렇게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지금 그 문제가 됐던 단체 행동의 금지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좀뭐 문제가 다툼의 있다고 소지가 좀 보고요. 있고. 그다음에 그 기소 부분 있어요. 기소. 예. 사실 기소라는 것은 아직 그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예, 것이 예. 있어서 그 기소 내용만 가지고 해임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단 그것이 이제 기소도 뭐 불구속 기소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 기소에도 분명히 구분을 해서 네.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잘 네. 정리돼서 네. 우리 이장님들이 정말 일 열심히 하시고 꼭 필요한 분들인데 네.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 참에 이 통장 임명과 해임에 관한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그 무궁화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녹색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최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 무궁화가 나라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러나 이 무궁화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제 뭐 법적 지위라기보다 이제 산림청에서 우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에 보면 이제 무궁화 육성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시림 조성 관리 계획에 일부 이제 포함이 돼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드리고 무궁화가 나라꽃이긴 한데 법적으로 무궁화가 나라꽃이라는 그런 국가가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계류 중인데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이 무궁화가 우리 나라꽃의 꽃으로 법적 근거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좀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 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은 이제 한 부분 담을 나름입니다. 그래서 예. 무궁화 이제 진흥 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관리, 그 다음에 실태조사, 사후관리, 또 나아가서 이제 뭐 자치단체라든지 일정한 또 단체, 개인한테도 그 예산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법적 근거를 지금 마련을 하려고 저희가 그 중앙정부에다 일단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무궁화 묘목 식재라든가 이런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참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무궁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2008년부터 이제 2017년까지 내년까지 이제 10개년 계획을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일정 부분 담아놨습니다. 일정 부분 담아놓으신 겁니까? 저는 이 무궁화 관련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다른 시도와 좀 차별화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우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강원도 특히 홍천군에서는 한서 선생께서 무궁화 보급 사업을 하셨던 그런 이제 역사 깊은 곳이기도 하고 또 무궁화 사업을 정말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군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부터도 무궁화 중심 도시로 지정도 받았고요. 또 국가에서 보조금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궁화와 관련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우리 강원도에 없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무궁화 사업을 저희가 정말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 강원도의 조례라든가 아니면 해당 시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 무궁화 사업이 정말 나라꽃의 그 권위에 맞는 사업으로 또 우리 강원도의 전체적인 특화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현재 이제 홍천군은 이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했고요. 이제 기타 시군은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이제 저희 도를 비롯해서 여타 이제 시군도 그렇게 조례 같은 걸 이제 제정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도에서 지금 그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 무궁화 관련된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국장님께서 그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우리 교육감님께 드릴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모시고 잠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그 뵙는 분들마다 누리과정 예산 왜 안 세우냐고 질책도 많이 받으시고 그럴 텐데 어쨌든 이번 참에 우리 의회에서도 또 지산 교육감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교육감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우리 교육감께서도 그 뜻을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번에 완전히 새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답변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니까 저도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의원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조정 질문에서는 원주 여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문제를 좀 만들었던 단초적인 역할을 좀 하시지 않았는가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주교육청에 이전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부장 부지의 무리한 교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잘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 계획은 이제 세워놨고요.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그거와 기원하려고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매각을 계획을 잡았는데 원주시에서 시장님이 매입하겠다. 그런데 목돈이 없다. 분할로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발단은 구춘여고 부지 매입을 하면서 부대결의로 구원여고 부지도 권고하는 부대결의가 생기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제 교육감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사실 춘천여고 사업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원주여고 활용 방안, 이 매각 등의 방식은 반드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결정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관사 문제가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담당국장께서 질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교육감께서도 충분히 제가 내용을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리라 판단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지금 1인 관사가 상당히 많아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이제까지는 어떤 관심의 중심에 오르진 않았었는데, 이 최근에 어떤 섬마을에서의 여기서 문제가 언론으로 매체로 이제 보도가 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이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우리 강원도에도 이러한 관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이제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일단 전 언론의 제목이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 주민 성폭행 사건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와 같이 어떤 사회 안전망 그런 것이 우선 잘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그렇지 않아도 이런 소규모 학교나 벽지 지역의 단독 그러한 관사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지금 이미 5개년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라든지 통합 문제라든지 그리고 시건장치 자동화와 CCTV 등 해가지고 전체 다 하기로 그렇게 하고 그 예산을 9월 추경에서 반영키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 방송사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최소한의 그 보호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또 저희는 그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안전한 그 관사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주문할 것은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는 관사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최근 3년간 그 사용되지 않은 자료도 보면 한 30여 동 정도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동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쓰이지 않는 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소중한 재산인데 이거 쓰여지지 않는 이런 그 관사에 대해서도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5개년 계획 안에 철거하는 관사, 또 개보수할 것, 아니면 새로 지을 것, 아니면 아파트로 해서 아파트 임대로 할 것,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벽지에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곳은 그 분교로 남아 있는데 그나마도 지금 자꾸 점차 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관사도 이제는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 두는 것보다는 좀 집단화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화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도 합해서 단지화를 하자 이런 제안이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꼭 그 학교 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사, 특히 그 1인 관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남자 여자 이렇게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여교사가 1인이 혼자 쓰는 관사도 상당히 있고요. 또 남자 혼자 쓰는 관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불안해지지 않도록 최소한 이 뭐 CCTV라든가 여러 가지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주시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신다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좀 잘 이미 수렴하셔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얘기를 좀 더 들으셔서 이렇게 좀 잘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건 교육감님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가 교육감님께서 지금 아파트 관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초에 그 아파트 신축을 이제 추진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직원 관사로 명칭은 바꿔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감사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처음에 제가 관사를 이쪽 먼저 있던 관사가 내용 연수가 지나고 위험해서 헐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관사를 지으면서 제가 꼭 들어가 사야 되는 것보다는 누가 교육감이 돼도 강원도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교육감 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었는데요. 근데 언론에서 관사를 지은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민병기가 들어가 사느냐 안 사느냐가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임기 동안엔 안 산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관사를 1급 관사가 아닌 그냥 일반 직원 관사로 해서 6분이 지금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당초에 그 설계 변경을 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관사를 만들어 주셨어야 됩니다. 아니 이제 향후 또 누가 교육감이 돼도 그 관사를 또 다시 1급 관사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은 교육감님의 입장이 사실은 앞뒤가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는 관사, 또 이제 원래 또 교육감님의 또 주택, 또 지금 또 짓다가 직원용으로 변경한 이 세 개를 혼자 해놓고 보면 누구나 아직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은 교육감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직원의 것도 아닙니다. 모두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각 학교에 있는 관사를 포함해서 교육감이 쓰시는 관사 여러 등등 이런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강원도 발전은 우리 강원도와 우리 의회가 함께 이끌어